네, 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 김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의 매주 목요일 그리고 한 주간 오늘 한 종목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왔으니까는 방송에 많은 시청 및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어제 시황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좀 해보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또 흘러갔는지 또 알아본 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두고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한 오늘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까, 또 어떤 섹터들을 관심을 보고 두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지를 해드릴게요. 방송 이후에 오늘의 공략주까지 추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여 분 이상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입장해 주시면 무료 추천주 팍팍 드릴 테니까는 서둘러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노란톡방을 입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샵 3989 문자 서비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를 사진 앱으로 찰칵 한번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있는 QR코드 하단에 사진으로 찍으신 후에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또 드릴지 또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요, 여기 수익을 한번 보자면요.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8월달 수익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지난 방송에서 코스모 신소재, 플래티어, 캐몬, SMCNC, 바이오니아, 부강약품, 8월 18일이었죠. 8월 18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노란톡방에다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한 주간에 약 31% 정도 수익을 받아왔고, 그 전주에는 아남전자부터 시작해서 아타머 사이언스까지 약 47%의 수익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8월달 무료 노란톡방 매매 수익률은 약 79%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준점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시장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바이오니아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특별 언급을 해드리면은, 현재까지도 제가 목표가는 6만원까지 설정을 해드렸지만, 현재까지도 74,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최고 수익률 30% 이상까지 달성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이 9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종목은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또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매매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지금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엎치락뒤치락 했죠. 오전장에는 하락 장세를 이어지다가 오후장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1619억 원어치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고 0.27포인트 상승한 3146포인트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인들이 3일 만에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1124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0.45포인트 상승한 10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3,200원어치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선방을 했죠. 현재까지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마감했지만 외인들에 대해서 많이들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대표 종목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까지 72,500원까지 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75,200원까지 상승세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녹십자 형제들 이런 관련주 섹터들도 시장에서 반등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미국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는 0.11포인트로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0.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2% 정도 상승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주와 경제 제재가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국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059포인트 오른 1.34% 올랐었습니다. 이번 행사죠. 27일 날 파월의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도입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발표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도 미국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니까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도 잘 한번 봐야겠죠. 어제까지 분명히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과연 그러면 오늘은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는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 오늘에 대해서 시장을 좀 정확하게 보자면은 지난 8월 10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이요. 지난 8월 10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 속과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외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8조 2천억 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팔아치우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고요. 또 테이퍼링에 대한 11월, 12월로 앞당겨지면서 내년에 발표될 테이퍼링이 올해로 앞당겨지는 그런 무게감이 실어지면서 외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27일 파월 의장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사실상 좀 관망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국내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기존대로 내년 1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9월 전후 실물 경기가 어떻게 따라서 9월 달에 있을 FOMC의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먼저 일단 코스피 시장을 한번 살펴봐 볼게요. 코스피 시장도 지금까지 9월 10일부터 지난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체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21선을 돌파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해서 W자를 만들어 놓고 상승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장에서는 많이 혼동도 많이 오고 한 주간에 대한 지수가 워낙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받아가는 쪽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대형주를 묶여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형주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으니 분할 매수를 시도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대부분에 대해서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계시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관점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난 8월 10일, 13일부터 이후로 0.7% 이상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 장세를 마감했는데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까지 해서 상승세를 기다려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이 코스닥 시장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빠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W자를 그리고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기존의 과거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120에서는 내려온 적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수를 잘 보시면 이 과거에서도 이 부분도 120선 터치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고요. 지난 3월 달에서도 한번 밀리면서 121선 구간도 터치하는 이런 모습도 그려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이 되진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서 지난 한 주간의 1차 파동으로 한번 하락 장세를 이어졌고 가짜 바닥을 한번 맞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 3일 동안은 상승세를 이어졌는데
지난 과거 차트에서도 1차적인 파동으로 한번 내려왔고 두 번째 파동 다시 한번 내려왔죠. 세 번째 올라오다가 121선까지 돌파되면서 이렇게 내려와주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그렸고요. 지난 과거에서도 1월달, 2월달 사이에서도 1차적인 파동으로 한번 눌러왔다가 다시 한번 회복했죠. 그러고 나서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내려왔다가 바닥권을 확인한 후에 그러고 나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에 대해서 2월달 그리고 5월달 공매도가 시작됐던 5월달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확산세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하락 장세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2차 파동밖에 나왔다는 것밖에 보여지지가 않죠. 지난 과거를 보면은 3차 파동까지 다 하락 장세를 보인 후에야 그다음부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등세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2차 파동밖에 나왔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상승할 수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락 장세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머지 상승 파동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난 과거에서 한 2주 동안 지수가 눌리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단계 쪽에서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121선까지 터치를 했다는 구간을 한만 이 관점만 본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자금의 유입을 보면서 접근한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약 한 40%는 현금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수익을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시장에 대해서 60포인트, 60일선과 20일 지지선을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안정권이 나온다는 거죠. 과거 차트에서도 본다면은 이렇게 60일선, 21선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와 줘야지만이 시장이 좀 안정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 3월 달에서도 21선을 돌파한 후에 그러고 나서 61선까지 나와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있는 과거 차트를 기록적으로 본다면요. 코로나 이후서부터 또는 그 전부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수를 좀 판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121선에서 바닥권을 찍고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21선 또는 60일선까지 올라와 줘야지만이 시장에 대해서 안정권을 형성한 후에 그러고 나서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을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시장에서도 당연히 21선과 60일선을 기준점을 보고 알아봤을 때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돌파하는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도 아직까지 8만 원 위까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었고 모든 대부분의 시장들도 지난 2주간에 내렸던 조정받았던 그런 모습보다도 올라오는데 아직 반토막밖에 형성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려면은 105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줘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안정권이 돌아섰다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코로나 이후서부터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다녀왔다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패턴을 보고 봤을 때 분명히 악재는 선반영을 했고요. 지수가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어떨 때가 예측이 가능하면 아까도 앞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우상향 방향에서 하락 장세가 나타난다면은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장세가 이루어지면은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 장세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세를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하락 장세도 조정을 받다가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았죠. 조정 받은 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기존에 있는 과거에서도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서부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 나면은 이렇게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차트도 마찬가지겠죠. 여태까지 지금 있는 차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과거서부터 올라왔던 시장들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21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1선에 대해서 포인트가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단 여러분들의 예외적인 방향도 있죠. 어떤 적이 예외적이냐, 이거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우상향 방향 말고 우하향 방향으로 역배열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매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어떤 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21선이 깨지고 내려왔을 때 21선 자체가 이미 하락 장세를 예상하고 있죠. 지수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도세를 이어가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세가 이어가는 게 맞겠죠. 지금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했다면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바라봐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려오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21선에 대해서 돌파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도달할 때까지는 오늘 또는 내일장 이번 주 한 주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망한 후에 이렇게 21장에서 21선을 돌파하고 났을 때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매매 투자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오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수가 이렇게 또 반영되는 건데, 모든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우상향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언지를 해드렸죠. 근데 지수만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느냐? 그건 결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똑같이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종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1선 자체가 이미 하락 장세를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지속적인 악재,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되는 악재 속에서 계속적인 하락 장세를 이루어지는데, 당분간에는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를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반등세에 대한 기미가 보이진 않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난 작년도 3월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2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상승세를 이어졌죠. 이거는 누가 봐도 상승세를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과거 쪽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또 변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8월 달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락 장세를 만들어졌다가 우상향 방향으로 바뀌는 차트를 만들어놨죠. 21선 자체가 우상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저항 구간인 61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줄곧 상승세를 이어졌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도 정배열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장에서 하락 장세를 이루어졌다가 21선 돌파한 후에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하락 장세에서 21선 돌파 조정 한번 받고 나서부터 이렇게 21선 돌파 조정 한번 받고 나서부터는 줄곧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보유했던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있는 내 종목들이 어떻게 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은 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또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있는 삼성전자는 바닥권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짧게적으로 공략주를 해본다면은 분명히 수익권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만약에 8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있는 접근보다는 다시 한번 좀 더 관망하는 자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머지 조정 한번 다시 받고 올라올 때 그때 한번 추가 매수 또는 분할 매수를 추가해서 단가를 낮추면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8만 원 이상으로 또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거죠. 지금 있는 지수에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더 공격적인 매매 성향 패턴보다도 이 지수가 105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좀 더 관망하면서 수급이 붙고 유동성이 커지게 되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또 오늘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지 뉴스를 보면서 그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접근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줬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마찬가지죠. 코스모 신소재, 플래티어, 캐몬, SM, CNC, 바이오니아, 부강약품 이런 모습들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실적이 좋다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나쁜 종목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M, CNC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매각에 대한 회사 매각에 대한 지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은 11% 상승을 했지만 이날 최고 수익률이 19%까지 올라가는 수익을 받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적인 전략도 필요하고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런 제약 바이오주로서 실적보다도 사회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가치 투자를 위해서 실적 위주로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장이 실적 위주로 대해서 성공 투자를 한다면은 너도 나도 다 실적적인 기업들만 찾겠지만 모든 종목들이 실적만 가지고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코로나 제약바이오주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또는 향후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도 지금적인 실적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팩터들도 공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익을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런 QR코드에 대해서 사진 카메라 앱으로 살짝 찍어 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에서 오늘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되니까 지금에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수익을 나시는지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잠깐 휴식을 취한 뒤에 차 한잔 드신 후에 잠시 후에 다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다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참여하셔갖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이후에는 문 잠가버리니까는 그 이후로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간에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자 서비스도 있겠지만 문자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카메라 앱을 열고요. 밑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쉽게 입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오늘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8월 18일 날 장중 공개 방송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약 31%에 대해서 수익을 좀 가져갔고요. 지금 있는 종목에서는 31% 정도 수익이겠지만, 뭐, 바이오니아나 SMCNC는 이거보다 좀 더 상승하는 기질을 갖고 계속적으로 우려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는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난주 8월 달부터 계속적인 수익했던 거는 종합적으로 79% 정도 이렇게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많이 조정을 받고 힘들었던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난 한 주간의 수익률이 31%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장이었더라도 분명히 그 어려운 속에서도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해서 하시면은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 바로바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침 전반부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리뷰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이었죠. 지난 8월 18일 그 전 방송부터 이즈미디어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이 이즈미디어는 그거죠. 사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이 모듈 주력인 회사인데 이거 이즈미디어를 설명하기 앞서서 미국 페이스북, SNS에 대한 최고 회사죠. SNS 최고 회사인 페이스북 업체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그 미국 페이스북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CEO가 메타버스 기술을 좀 개발하고 향후 5년 안에 메타버스 기업으로 좀 탈바꿈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죠. 그 페이스북에 대한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 그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이 이지미디어에 대한 상해 이사로 발탁이 되면서 지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거의 5,000원짜리 주가가 44,900원까지 거의 한 10배 이상,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향후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이지미디어도 잠시 7월 달쯤에 주춤하면서 이렇게 20-30%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련돼서 어떻게 또 관련이 되어 있느냐? 사실 이 랜디 주커버그가 이즈미디어에 대한 사회이사로 했지만 이 사회이사에서 얼마 전에 전략 고문이사로도 선명이 되면서 이즈미디어에 대한 회사가 전략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계기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조정을 받고 눌러 앉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됐고요. 사실 이 랜디 저커버그는 유명 우리나라 K-팝 스타들에 대해서 스타 콘텐츠와 또 관련된 굿즈, NFT에 대한 플랫폼을 좀 태워갖고 전 세계적으로 좀 팬들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구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즈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에서 21선을 내려와서 7,000원, 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하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거의 10% 이상 상승세를 이어졌죠.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시기에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렸는데 21선을 돌파되고 나서부터 조정 한번 정세가 나온다고 했죠. 조정 장세에 이어서 만약에 21선 자체가 우상향적인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21선을 돌파하고 났죠. 돌파하고 나서 시장 자체가 우상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조정 한번 장세를 이어져서 중국 쪽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21선에 대해서 뚫지 못하고 하락장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줄기차게 올라갔죠. 이런 장세에서도 21선을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게 21선 자체가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역배열 차트에서 다시 한번 조정 장세를 이뤄졌지만 조정 장세에서도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제 막 바닥권을 다지면서 갈 것이냐,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이고 내려갈 것이냐는 오늘장이나 다음 주 한 주간 장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이런 장세에서 이지미디어가 21선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락 장세를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슈가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120일선에 대해서 돌파구를 형성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지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하고 검사 장비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검사 장비를 페이스북에 대한 오큘러스에 대해서 가상현실에 대하고 전복시키다 보면은 지금까지 메타버스 하는 시장 장세들에서 계속적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지미디어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되면은 신규 메타버스로 또 편입이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이런 페이스북에 대한 이슈와 또 메타버스에 대한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눌리면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21,000원까지에 대해서 손절가를 한번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000원까지 손절가를 잡으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2만원까지도 내려온다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22,000원까지도 회복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거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손절가를 잡자고 하면은 손절가 2만원까지 단기 전략으로 좀 보시고 나는 좀 더 중기 전략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다. 당일치기로 이렇게 매매를 좀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8,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잡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 가신다면은 당연히 28,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세를 이루어질 갈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시면은 28,000원 이상보다도 좀 더 상승세를 모여서 뭐 3만원, 3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서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지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었던 우리의 코데즈 컴바인. 자, 코데즈 컴바인은 여러분들 그 일본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하는 수혜주로도 손꼽힐 수가 있고요. 또 패션 의류, 여러분들 또 여성 의류 또는 여성, 남성 뭐 할 것 없이 속옷 의류 브랜드로도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기업이기도 하죠. 또한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로도 불리면서 그런 이슈가 됐는데요. 코데즈 컴바인의 최대 주주인 코튼클럽에 대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는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남북 경협주에 살짝 발을 담그면서 편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접근법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을 하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대북에 대해서 좀 제재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제 따라가는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가 시장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몰아가면서 안정적인 추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아난티도 있을 거고요. 대하티아이, 신원, 뭐 일신석재 이런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데즈 컴바인을 좀 보면요. 남북 경협주의 대장주로 역할을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모습과 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금을 귀걸이, 또 구회금을 코걸이라는 식으로 양쪽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부터 이 코데즈 컴바인에 대해서 차트는 아직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는 윗꼬리 달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과거 뭐 18만 원짜리가 지금은 3,000원도 안 되는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봉 차트에서 본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21선 주가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잡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2,500원까지만 깨지지 않으면 부담 없는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수급이 좋아서 나오진 않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속적인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잡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지켜본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20일선에서 위로 올라왔고요. 그만큼에 대해서 남북 경협주를 따라갈 수 있는 후발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표가를 좀 설정한다면 지난 저점 고점이 3,25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3,250원에서 거래량이 서서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3,500원, 4,000원까지도 신고가 랠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패턴보다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3,250원 라인까지만 1차적인 목표를 보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눌러줬는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2,750원까지 낮게 잡더라도 더 잡더라고 하면은 2,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2,500원짜리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바닥권이라 부담 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좀 더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본다라면은 2,750원까지 손절가를 잡고요. 목표가는 3,25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지금 있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지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런 코데즘 컴바인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 바닥이 한 번 더 눌러 앉았기 때문에 가치 지수에 대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상에 눌러왔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도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반등세로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니까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보유하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신규 편입으로서 좀 관망하면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니까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음 주에서는 좀 더 많은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있는 노란 톡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찰칵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오늘 방송까지만 오픈해 드리고 방송 이후에는 문 닫습니다. 문 닫으니까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또 한 주간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오늘 방송 이 시간만큼 다시 한번 들어오셔갖고 오늘 같이 수익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장중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되니까요. 저와 함께 오늘 실시간으로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또 아침 9시부터 장 끝나는 시간까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수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수익을 한번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 주까지는 지수가 좀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니까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한 주간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바로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바로 이 노란 톡방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여러분들 10분 동안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관심 섹터는 또 어떤 섹터를 바라보고 또 가야 되는지 이걸 좀 알아볼 텐데요. 어제 문화체육부 장관과 관광부하고 여가부에서 회의가 한번 이루어졌죠.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냐면은 게임 셧다운 제도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좀 본다면은 1인 1 휴대폰을 사용하는 현실 세계에서 사실상 10시 이후에 PC 게임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효력성이 없다라는 거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10년 만에 폐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1인 1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PC만 가지고 막는다. 이건 좀 안 되는 그런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에서 게임 셧다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와 게임주가 합작을 하면서 이런 모바일 게임 또는 메타버스에 대한 연계된 게임들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런 메타버스 수혜주도 많이 올랐지만 잠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넷마블 그리고 NC스포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얼마 전 리니지 W, 블레이드 앤 소울 2 여러 가지 신작 게임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시장에 큰 반영은 없었고 이런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들, 이런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좀 받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서 게임주를 공략을 한다면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룬투코리아라는 종목이죠. 룬투코리아도 여러 가지 게임 사업을 모바일 게임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이런 게임 시장 관련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종목이죠. 그러면 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다라고 보시면은 지수가 내렸을 때는 관망하는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W자를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룬투코리아뿐만 아니라 YJM 게임즈 이런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도 있고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렇게 120일선까지 들어줘야지만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번 주 한 주간 지수가 좀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까지 좀 더 지켜보면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고요. 게임 관련된 산업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닥권, 박스권을 그려줬고 이미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권에 있는 이런 박스권 형태에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종목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 플라이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게임 관련 주식이지만 이런 종목에서도 바닥권 형성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가면서 조정을 한번 받았죠. 시장에 대해서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20일선을 돌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분할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한 주간에도 게임 관련된 사업들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면은요 충분히 수익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게임 사업, 게임 셧다운에 대해서 관심주를 다음 주 한 주간 좀 길어야 2주까지입니다. 2주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수익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최근 어제 발표했죠. 3년간에 240조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또 전략사업에서 240조에 대한 거액을 투자해서 4만 명에 대한 직접 4만 명을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는 과거부터 말들이 많았죠.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후반 또는 작년도 말까지 내년 말 또는 2023년까지도 충분히 미래 먹거리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자율주행 산업 2차 전지죠.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분야들이 미래 먹거리로도 이용할 거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 어저께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240조 원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에 대해서 어제 원익에 대한 그런 주가들은 전부 다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하락 장세도 우리가 또 안 담아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한 번 더 받아볼 수 있는 주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또 움직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시스템 반도체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리스크가 좀 나올 겁니다. 한 40개 정도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좀 본다면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시그네틱스죠.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천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 장세 조정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가격도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아마 제가 1,700원, 1,800원 라인에서 드렸고요. 2,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주가들이 하락 장세를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라면은 좀 홀딩하고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한 손실이든 감안하고 그런 손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보니까 어저께 19% 이상 이렇게 상승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었고 다시 주가가 회복 단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 시그네틱스에 대한 주가는 아직까지도 2,000원 선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추천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홀딩하면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차량용 반도체에서 자율주행 섹터와도 2차전지인 또 신생 반도체를 한다면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칩셋 미디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횡보 자리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튀어갈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겠죠. 지금 있는 자리가 바닥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만 시도한다면 이런 식으로 19,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있는 공략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 수익보다도 이 시스템 반도체들은 이미 워낙에 악재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가격도 지금은 좀 더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를 본다도 이제 막 상승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 구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된 2차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한 주간의 섹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게임 셧다운에 대한 관련된 모바일 게임 사업주, 모바일 게임이지만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중복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미 어저께 한번 발표가 나왔던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다음 주 한 주간 또는 더 길게 보면은 더 2주 안에는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섹터들도 관심 있는 부분이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 한 주간에 지난 18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의 수익을 31% 정도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노란 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지금 화면 하단부에 나오는 이런 QR코드를 카메라로 살짝 찍어서 참여하시면은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이 1분도 채 안 남았는데 이 방송 시간에만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이 방송 이후에는 장주 공개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주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가지고 나올 거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선물을 좀 준비해 나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